주제, 현대인의 삶의 의미 위기에 대한 심층 분석. 현대 사회는 과거 어느 시대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기술적으로 발전한 시대라고 평가받는다. 인간은 과학기술과 경제 성장 덕분에 더 오래 살게 되었고, 이전보다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많은 현대인들은 이전 세대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불안과 공허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특히, 나는 왜 살아가는가? 내 삶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지금의 삶이 정말 가치 있는가? 와 같은 질문은 현대인들에게 점점 더 중요한 고민이 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적인 직업과 경제적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무기력과 허무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개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와 가치관 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삶의 의미 위기, 크라이시스 오브 미닝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대인의 삶의 의미 위기는 단순한 철학적 고민을 넘어 정신건강, 인간관계, 사회 구조와 깊게 연결된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우선 삶의 의미 위기란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삶의 의미 위기란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나 존재 가치에 대한 확신을 잃고 공허함과 방향 상실을 경험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우울감과는 다르다. 우울감이 감정적 고통 중심이라면 삶의 의미 위기는 존재 자체에 대한 질문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는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성공과 행복이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현대인의 삶의 의미 위기가 심화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가치관의 변화이다. 과거 사회에서는 종교, 공동체, 가족, 전통적 역할이 삶의 방향을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해주는 경우가 많았다. 사람들은 가족을 부양하거나 공동체를 위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삶의 목적을 찾기도 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선택권이 크게 확대되면서 삶의 방향 역시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유가 늘어난 긍정적인 변화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부담 역시 개인에게 전가되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심리적 압박을 만들어내고 있다. 특히 경쟁 중심 사회는 삶의 의미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좋은 대학, 안정적인 직장, 높은 소득, 사회적 성공이 행복의 기준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끊임없이 경쟁 속에서 살아가며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문제는 목표를 이루더라도 기대했던 행복이 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오랜 시간 노력 끝에 좋은 직장을 얻거나 경제적 성공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는 인간이 단순히 성취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이며 더 깊은 의미와 목적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현대 사회의 개인주의 문화 역시 삶의 의미 위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개인주의는 인간의 자유와 자기 실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지나친 개인주의는 인간관계 단절과 정서적 고립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이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 의미를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경쟁과 효율성이 강조되면서 인간관계가 점점 얕고 불안정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와 진정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잃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삶의 공허감을 심화시킬 수 있다. 디지털 기술과 SNS 문화도 삶의 의미 위기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으로 인터넷은 다양한 정보와 학습 기회를 제공하며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동시에 SNS는 끊임없는 비교 문화를 형성한다. 사람들은 타인의 성공, 행복한 여행, 경제적 풍요를 보며 자신과 비교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도 한다. 특히 나는 남들보다 뒤처지고 있다는 감정은 삶의 가치에 대한 의문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많은 현대인들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보다 타인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경제적 불안 역시 삶의 의미 위기와 연결된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청년들은 높은 집값, 취업 불안, 불안정한 노동 환경 속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는 경우가 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정적인 삶을 얻기 어렵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삶의 방향성과 목적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기도 한다. 특히 반복되는 경쟁과 실패 경험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삶의 의미 위기가 단순한 철학적 고민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환경과도 깊게 연결된 문제라는 점을 보여준다. 삶의 의미 위기는 정신건강 문제와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장기간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무기력감과 우울 상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거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는 상태는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공허함을 소비, 중독, 과도한 업무 몰입 등으로 해소하려고 하지만 이는 일시적 만족만 줄 뿐 근본적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많은 철학자와 심리학자들은 삶의 의미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즉, 완벽한 성공이나 돈이 삶의 의미를 자동으로 제공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작은 관계, 성장 경험, 타인에 대한 기여,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속에서 의미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거나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는 경험은 인간에게 깊은 만족감을 줄 수 있다. 특히 인간관계는 삶의 의미 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족, 친구, 공동체와의 깊은 연결은 인간에게 정서적 안정과 존재 가치를 느끼게 해준다. 또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나 중요한 목표를 위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경우도 많다. 사회 차원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 지나친 경쟁과 성과 중심 문화를 완화하고 인간다운 삶을 중시하는 가치가 확산될 필요가 있다. 교육 역시 단순히 성공과 취업만을 강조하기보다 자기 이해와 삶의 가치 탐색을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 또한 정신건강 지원과 공동체 회복 역시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 미래 사회에서는 인공지능과 기술 발전으로 인간 노동 시간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동시에 인간은 왜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은 더욱 중요해질 수도 있다. 기술이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삶의 의미 자체를 대신 만들어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인간은 여전히 스스로 삶의 목적을 탐색하고 만들어 가야 하는 존재일 가능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현대인의 삶의 의미 위기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사회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경쟁 중심 문화, 개인주의, 인간관계 단절, 경제적 불안, 디지털 비교 문화 등은 삶의 공허함과 방향 상실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그러나 삶의 의미는 거대한 성공 속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 성장, 기여, 자신만의 가치 속에서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히 성공만을 목표로 살아가기보다 나는 왜 살아가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를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있다. 결국 가장 의미 있는 삶이란 완벽한 삶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와 방향을 스스로 발견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내용을 개괄하는 질문 3가지. 현대인의 삶의 의미 위기가 증가하는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 경쟁 사회와 SNS 문화는 인간의 삶의 가치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개인과 사회는 삶의 의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주제: 현대인의 경제적 압박에 대한 심층 분석.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과거 어느 시대보다 풍요로운 환경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경제적 압박을 경험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세계 경제 성장으로 인간의 생활 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지만 동시에 물가 상승, 취업 경쟁, 주거 비용 증가, 교육비 부담, 노후 불안과 같은 새로운 경제 문제들이 등장하였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단순히 생존을 위한 경제 활동을 넘어 더 높은 삶의 수준과 사회적 성공을 추구해야 한다는 압박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현대인들은 안정적인 수입이 있음에도 불안감을 느끼며 미래에 대한 경제적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대인의 경제적 압박은 단순한 돈 부족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 심리 상태, 노동 환경, 소비 문화와 깊게 연결된 복합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우선 현대인의 경제적 압박이 심화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물가 상승과 생활비 증가이다. 최근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식료품 가격, 교통비, 공공요금, 위료비 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특히 대도시에서는 월세와 주택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거 문제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과거에는 열심히 일하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인식이 비교적 강했지만 오늘날 일부 청년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집을 구하기 어렵다고 느끼기도 한다. 이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삶의 희망과 미래 계획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주거 문제는 현대인의 경제적 압박을 대표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는 높은 집값과 전세금, 월세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경제적 불안정성이다. 실제로 일부 국가에서는 높은 주거 비용이 저출산 문제와 연결된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이는 경제적 압박이 단순히 개인의 소비 문제를 넘어 사회 구조 변화와 인구 문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취업 경쟁과 고용 불안 역시 현대인의 경제적 압박을 심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이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직업을 얻을 기회가 많았지만 오늘날에는 자동화와 기술 변화로 인해 직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청년층은 취업 경쟁 심화와 불안정한 계약직 증가로 인해 미래에 대한 불안을 크게 느끼는 경우가 많다. 많은 사람들은 안정적인 직장을 얻기 위해 오랜 기간 시험과 스펙 경쟁에 몰두하게 되며 이는 심리적 스트레스와 자기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직장을 가진 사람들 역시 언제 구조조정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교육비 부담도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경제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부모들은 자녀의 미래 경쟁력을 위해 사교육과 학원 교육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경쟁 중심 교육 문화가 강한 사회에서는 교육비 부담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일부 가정은 자녀 교육을 위해 경제적으로 큰 희생을 감수하기도 하며 이는 부모 세대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대학 등록금과 취업 준비 비용 역시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이다. 현대 사회의 소비 문화 역시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과거에는 생존과 필수 소비가 중심이었다면 오늘날에는 소비 자체가 사회적 성공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은 더 좋은 자동차, 더 넓은 집, 더 비싼 브랜드 제품을 통해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표현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특히 SNS 문화는 이러한 소비 압박을 더욱 강화시킨다. 사람들은 타인의 여행, 명품 소비, 성공적인 삶을 보며 자신과 비교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도 한다. 이는 경제적 문제가 단순히 실제 소득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비교와 만족감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부채 문제 역시 현대인의 경제적 압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다. 주택 구입, 학자금 대출, 생활비 문제 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빚을 지고 살아간다. 적절한 수준의 대출은 경제 활동을 가능하게 하지만 과도한 부채는 심각한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경기 침체나 실직 상황이 발생할 경우 부채 부담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일부 사람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우울감과 무기력을 경험하기도 하며 심한 경우 사회적 고립 상태에 빠지기도 한다. 노후 준비 문제 역시 현대인의 중요한 경제적 고민 중 하나이다. 과거에는 대가족 문화 속에서 노후를 가족이 함께 책임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오늘날에는 개인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은퇴 이후 수십 년간 생활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금과 저축, 투자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불안정한 노동 환경과 높은 생활비로 인해 충분한 노후 자금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경제적 압박은 단순히 금전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지속적인 경제적 불안은 스트레스와 불안장애, 우울증 위험을 높일 수 있으며 인간관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부부 갈등이나 가족 문제의 상당 부분이 경제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 이는 경제적 압박이 개인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현대인의 경제적 압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우선 개인 차원에서는 합리적인 소비 습관과 재정 관리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무조건 많은 돈을 버는 것만이 해결책이 아니라 자신의 수입과 지출을 균형 있게 관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또한 단기적 소비 만족보다 장기적 재정 안정성을 고려하는 습관 역시 중요하다. 사회와 정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주거 지원 정책, 교육비 부담 완화, 사회 안정망 확대 등은 경제적 압박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청년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경제적 지원 정책은 미래 사회 안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미래 사회에서는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 발전으로 일부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지만
동시에 기존 직업이 사라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단순히 기술 발전을 기다리기보다 변화하는 노동 시장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과 역량 개발이 중요해질 것이다. 또한 경제 성장뿐 아니라 인간 삶의 안정과 행복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사회 시스템이 변화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현대인의 경제적 압박은 단순히 돈 부족 문제가 아니라 물가 상승, 주거 비용 증가, 취업 경쟁, 소비 문화, 노후 불안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 불안은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 인간관계, 삶의 만족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회 문제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개인은 건강한 재정 습관을 형성해야 하며 사회 역시 안정적인 경제 환경과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안정 속에서 인간다운 삶과 심리적 평온을 함께 유지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내용을 개괄하는 질문 3가지. 현대인의 경제적 압박이 증가하는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 경제적 불안은 개인의 정신건강과 인간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개인과 사회는 경제적 압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주제, 환경오염과 현대인의 삶의 질에 대한 심층 분석. 현대 사회는 산업화와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인간의 삶을 크게 변화시켰다. 과거에 비해 생활 수준은 향상되었고 의료 기술과 교통, 통신의 발전 덕분에 인간은 더 편리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의 이면에는 심각한 환경 문제라는 새로운 위기가 존재한다. 특히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 기후변화, 생태계 파괴 등은 인간 건강과 삶의 질을 위협하는 주요 요소가 되고 있다. 과거에는 경제성장 자체가 사회 발전의 핵심 목표였다면 오늘날에는 단순히 잘 사는 것을 넘어 얼마나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사는가가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환경오염 문제는 단순히 자연 보호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건강, 정신상태, 사회구조, 경제 발전과 깊게 연결된 삶의 질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우선 환경오염이란 인간 활동으로 인해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오염되어 생태계와 인간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의미한다. 산업혁명 이후 대규모 공장 생산과 화석연료 사용이 증가하면서 환경오염 문제는 급격히 심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도시화와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된 지역에서는 대기질 악화와 수질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났다. 과거에는 환경오염이 일부 지역에 국한된 문제처럼 여겨졌지만 오늘날에는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문제처럼 국가 경계를 넘어 전 세계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대기오염은 현대인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환경 문제 중 하나이다. 자동차 배기가스, 공장 매연, 화석연료 사용 등은 미세먼지와 유해 물질을 발생시키며 인간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특히 대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깨끗한 공기를 마시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미세먼지는 폐와 혈관 속까지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 천식, 심혈관 질환 위험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다. 어린이와 노인의 경우 더욱 취약하기 때문에 건강 불평등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미세먼지 경보가 일상화되었으며 마스크 착용이 생활 습관처럼 자리 잡기도 하였다. 이는 깨끗한 공기가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수질오염 역시 인간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깨끗한 물은 인간 생존에 필수적이지만 산업 폐수와 생활 쓰레기, 농약 사용 증가로 인해 강과 바다의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안전한 식수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며 건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오염된 물은 전염병과 건강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해양 생태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또한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는 해양 생물의 생존을 위협하며 결국 인간의 식탁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인간 몸속에서도 발견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더욱 큰 우려를 낳고 있다. 기후변화 문제 역시 현대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폭염, 홍수, 가뭄,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인간의 안전과 경제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과거에는 계절 변화가 비교적 안정적이었다면 최근에는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농업 생산 감소와 식량 가격 상승은 경제적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래 세대가 현재보다 더 심각한 환경 위기 속에서 살아갈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환경오염은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깨끗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느끼기도 한다. 예를 들어 소음, 공해가 심한 지역에서는 수면 장애와 스트레스 문제가 증가할 수 있으며 녹지 공간 부족은 심리적 안정감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공원과 자연환경이 잘 조성된 지역에서는 우울감과 스트레스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 이는 삶의 질이 단순한 경제적 풍요만이 아니라 환경적 조건과도 깊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현대인의 삶의 질 문제에서 환경 불평등 역시 중요한 이슈이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깨끗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건강한 식품과 친환경 제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은 오염이 심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환경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환경 문제가 단순한 자연 문제를 넘어 사회적 불평등 문제와도 연결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 역시 환경오염 문제와 복잡한 관계를 가진다. 많은 개발도상국은 경제 성장을 위해 공업화를 추진하지만 그 과정에서 환경훼손이 발생하기도 한다. 물론 산업 발전은 인간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개발과 자원 소비는 장기적으로 인간 삶의 기반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단순한 경제 성장보다 지속 가능한 발전,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이 중요한 개념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는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면서도 미래 세대가 살아갈 환경을 보호하는 발전 방식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우선 개인 차원에서는 친환경적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 이용, 에너지 절약, 플라스틱 사용 감소, 재활용 실천 등은 작은 행동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 또한 소비 습관에서도 무조건 많은 소비를 추구하기보다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기업과 정부의 역할 역시 매우 중요하다. 기업은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 친환경 생산 방식과 탄소 배출 감소를 고민해야 하며 정부는 강력한 환경보호 정책과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제사회 차원의 협력 역시 중요하다.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은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다. 미래 사회에서는 친환경 기술과 재생에너지 산업이 더욱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전기 자동차, 태양광 에너지, 친환경 건축 기술, 탄소 저감 시스템은 인간 삶과 환경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인간이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다. 결론적으로 환경오염은 단순한 자연 문제를 넘어 현대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대기오염, 수질오염, 기후변화, 생태계 파괴는 인간 건강과 정신건강, 경제적 안정성까지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은 친환경적 생활 습관을 실천해야 하며 사회와 정부 역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결국 진정한 삶의 질이란 단순히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이 아니라 깨끗한 환경 속에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내용을 개괄하는 질문 3가지. 환경오염은 현대인의 건강과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는 왜 현대 사회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는가? 개인과 사회는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주제, 현대인의 정보 과부하 문제에 대한 심층 분석. 현대 사회는 역사상 그 어느 시대보다도 방대한 양의 정보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신문, 책, 라디오와 같은 제한된 매체를 통해 정보를 접했기 때문에 필요한 지식을 얻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이러한 정보 접근성 증가는 인간 삶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었고 학습과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지나치게 많은 정보는 인간에게 새로운 부담을 만들어내고 있다. 특히 현대인들은 너무 많은 정보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판단하기 어려워하고 끊임없는 자극 속에서 집중력과 심리적 안정감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정보 과부하, 인포메이션 오버로드는 단순한 기술 발전의 부산물이 아니라 현대인의 정신건강, 사고방식, 인간관계, 삶의 질과 깊게 연결된 중요한 사회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정보 과부하란 인간이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양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접하면서 판단과 집중,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인간의 뇌는 무한한 정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정보가 들어오면 피로와 혼란을 느끼게 된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켜는 순간 뉴스 알림, SNS 메시지, 광고, 업무 메일, 영상 추천 콘텐츠가 동시에 쏟아진다. 이처럼 현대인은 쉬는 순간조차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 자극에 노출되어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정보가 단순히 많다는 데 그치지 않고 대부분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이는 인간의 심리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정신적 피로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현대 사회에서 정보 과부하가 심화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은 인간 삶을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인간을 항상 연결된 상태, always connected에 놓이게 만들었다. 과거에는 업무 시간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휴식 시간이 주어졌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퇴근 후에도 이메일과 메신저를 확인하며 업무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학생들 역시 학습 자료뿐 아니라 SNS와 영상 콘텐츠, 뉴스 정보 속에서 끊임없는 자극을 경험한다. 즉, 디지털 기술은 정보를 얻는 장벽을 낮춘 동시에 인간이 정보를 차단하기 어렵게 만드는 환경을 만들어낸 것이다. 특히 소셜미디어, SNS 위 확산은 정보 과부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SNS는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과 뉴스, 트렌드, 사진, 영상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물론 이는 인간관계 유지와 정보 공유라는 긍정적 기능을 가진다. 그러나 문제는 너무 많은 정보가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소비된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하나의 정보에 깊게 집중하기보다 끊임없이 화면을 넘기며 새로운 자극을 찾게 된다. 그 결과 깊은 사고와 성찰 능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집중 시간이 점점 짧아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정보 과부하는 인간의 집중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현대인은 멀티태스킹에 익숙해져 있지만 실제 인간의 뇌는 여러 작업을 동시에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공부를 하면서 스마트폰 알림을 확인하거나 업무 중 SNS를 보는 습관은 집중력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 특히 짧고 자극적인 콘텐츠 소비에 익숙해질수록 긴 글을 읽거나 깊이 사고하는 능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단순한 학습 효율 문제를 넘어 인간 사고 방식 자체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정보 과부하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더 많은 정보를 가지면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지나치게 많은 정보는 오히려 혼란을 증가시키고 결정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인터넷 쇼핑을 할 때 지나치게 많은 상품 정보와 리뷰를 접하면 선택 피로, 디시전 패티그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인간이 선택해야 할 가능성이 많아질수록 심리적 부담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정보 과부하는 정신건강과도 깊게 연결된다.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뉴스와 사회 문제, 경제 위기, 범죄 소식, 전쟁과 재난 정보를 접한다. 특히 부정적인 뉴스는 인간의 불안감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일부 사람들은 지나친 뉴스 소비로 인해 미래에 대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기도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는 과도한 정보 노출로 인해 정보 전염병, 인포데믹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였다. 이는 잘못된 정보와 과도한 뉴스 소비가 심리적 피로를 증가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가짜뉴스, 페이크뉴스와 정보 신뢰성 문제 역시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에는 전문가나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정보가 전달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오늘날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생산하고 확산시킬 수 있다. 이는 정보 민주화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허위 정보와 음모론 확산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 특히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정보만 선택적으로 소비하는 경향을 보이며 그 결과 사회적 갈등과 편견이 심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흥미로운 점은 정보 과부하가 인간의 기억 방식 자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과거 사람들은 중요한 정보를 기억하려는 노력을 했지만 오늘날에는 인터넷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억보다 검색 능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일부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정보를 기억하기보다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를 기억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인간의 학습 방식과 사고 구조가 디지털 환경 속에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현대인의 정보 과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우선 개인 차원에서는 정보 선택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정보를 다 소비하려고 하기보다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와 불필요한 정보를 구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조절하고 특정 시간에는 뉴스와 SNS에서 벗어나는 디지털 휴식, 디지털 데톡스 역시 도움이 될 수 있다. 깊이 있는 사고를 위한 습관 형성도 중요하다. 짧은 콘텐츠 소비만 반복하기보다 책 읽기, 긴 글 분석, 집중 학습과 같은 활동을 통해 사고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하나의 정보에 즉각 반응하기보다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태도 역시 중요하다. 사회와 교육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학교에서는 단순히 지식 전달만이 아니라 정보 분석 능력과 미디어 리터러시를 함께 가르칠 필요가 있다. 또한 플랫폼 기업 역시 사용자의 중독성과 과도한 정보 소비를 유도하는 알고리즘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민해야 한다. 미래 사회에서는 인공지능이 정보를 자동으로 정리하고 추천해주는 역할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동시에 정보 편향과 개인화 알고리즘 문제 역시 심화될 수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많은 정보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정보 과부하는 현대 사회가 직면한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이며 이는 집중력 저하, 정신건강 악화, 의사결정 피로, 인간 사고 방식 변화 등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디지털 기술과 SNS는 인간 삶을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인간이 처리할 수 있는 한계를 넘는 정보 환경을 만들어냈다. 따라서 개인은 정보 선택 능력을 키우고 사회 역시 건강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많은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정보를 선택하며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내용을 개괄하는 질문 3가지. 현대 사회에서 정보 과부하 문제가 심화되는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 정보 과부하는 인간의 집중력과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개인과 사회는 정보 과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주제, 현대인의 시간 부족 문제에 대한 심층 분석.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과거 어느 시대보다 기술적으로 편리한 삶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시간이 부족하다는 감정을 경험한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생활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왔지만 실제 현실은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스마트폰, 인터넷, 교통기술, 자동화 시스템 덕분에 많은 일을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오히려 더 바쁘고 여유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학생들은 학업과 시험 준비에 쫓기고 직장인들은 과도한 업무와 성과 압박 속에서 살아가며 부모 세대는 육아와 경제적 책임 사이에서 시간 부족을 경험한다. 심지어 여가 시간조차 충분히 쉬지 못한 채 불안감 속에서 소비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대인의 시간 부족 문제는 단순히 일정 관리 실패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 기술 변화, 경쟁 문화, 인간 심리와 깊게 연결된 복합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현대인이 시간 부족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경쟁 중심 사회 구조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자기개발과 성과 향상이 요구된다. 학생들은 더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학원과 자격증 공부에 시간을 투자하고 직장인들은 승진과 생존 경쟁 속에서 더 많은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외국어 공부, 운동, 자기개발, 인간관계 관리까지 요구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항상 해야 할 일 목록에 쫓기며 살아가고 있다. 이는 단순히 실제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회가 개인에게 요구하는 기준 자체가 지나치게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현대 사회의 성과 중심 문화는 시간 부족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과거에는 이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였다면 오늘날에는 단순히 일하는 것을 넘어 높은 성과와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요구받는 경우가 많다. 기업은 더 빠른 결과와 효율성을 강조하며 개인 역시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낀다. 일부 사람들은 휴식조차 생산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운동, 독서, 공부 같은 활동으로 시간을 채우기도 한다. 그 결과 충분한 휴식과 심리적 여유를 느끼지 못한 채 끊임없이 바쁜 상태에 놓이게 된다. 기술 발전 역시 시간 부족 문제와 역설적인 관계를 가진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은 분명 인간 삶을 편리하게 만들었다. 과거에는 은행 업무나 정보 검색을 위해 직접 이동해야 했지만 오늘날에는 스마트폰 하나만으로 대부분의 일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기술이 시간을 절약해주는 동시에 새로운 시간 소비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이메일, 메신저, SNS는 언제 어디서나 업무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사람들에게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압박을 주고 있다. 특히 직장인들은 퇴근 후에도 업무 메시지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학생들 역시 온라인 학습과 SNS 사용으로 인해 쉬는 시간조차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디지털 기술은 인간의 집중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스마트폰 알림, 짧은 영상 콘텐츠, SNS 업데이트는 인간의 주의를 끊임없이 분산시킨다. 많은 사람들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보다 여러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 멀티태스킹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인간의 뇌는 여러 일을 동시에 완벽하게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집중력 저하와 시간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공부나 업무 중 스마트폰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행동은 작업 효율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 이는 시간이 부족한 이유가 단순히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시간 사용 방식 자체와도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현대인의 소비 문화 또한 시간 부족 문제를 심화시키는 요소 중 하나이다. 과거에는 기본적인 생존과 생활 유지가 소비의 중심이었다면 오늘날에는 경험 소비와 자기만족 소비가 중요해졌다. 사람들은 여행, 취미 활동, 자기개발, 인간관계 유지까지 모두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간다. 물론 이는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긍정적 요소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압박감을 만들기도 한다. 특히 SNS 문화 속에서 사람들은 타인의 성공과 다양한 활동을 보며 자신도 더 많은 경험을 해야 한다고 느끼게 된다. 이는 심리적 피로와 시간 부족감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직장 문화 역시 현대인의 시간 부족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특히 장시간 노동 문화가 강한 사회에서는 일과 삶의 균형,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일부 직장인들은 하루 대부분을 회사에서 보내며 퇴근 후에도 피로 때문에 자기 삶을 위한 시간을 가지지 못한다. 그 결과 가족과 보내는 시간, 취미생활, 자기 성찰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 이는 삶의 만족도를 감소시키고 심리적 소진 상태인 번아웃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흥미로운 점은 현대인의 시간 부족이 단순히 물리적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인식과도 깊게 연결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과거 사람들보다 여가 시간이 증가한 국가들도 존재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는 끊임없는 비교와 높은 기대 수준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즉,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느끼는 순간 인간은 실제 시간과 관계없이 부족함을 경험하게 된다. 그렇다면 현대인의 시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우선 개인 차원에서는 시간 관리 능력과 우선순위 설정이 중요하다.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려는 태도보다는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고 집중력을 높이는 습관 역시 중요하다. 예를 들어 특정 시간에는 알림을 끄거나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휴식에 대한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 많은 현대인들은 쉬는 시간을 게으름으로 인식하지만 충분한 휴식은 오히려 생산성과 정신건강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단순히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쉬는 능력 역시 중요하게 평가될 필요가 있다. 사회와 기업 차원의 변화도 중요하다. 장시간 노동 문화를 개선하고 유연 근무제를 확대하며 일과 삶의 균형을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교육 시스템 역시 단순한 경쟁보다 삶의 균형과 자기관리 능력을 중요하게 다루는 방향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미래 사회에서는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 발전으로 일부 노동 시간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업무와 정보 과잉 문제가 등장할 수도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기술 발전 자체보다 인간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현대인의 시간 부족 문제는 단순한 개인 일정 관리 실패가 아니라 경쟁 중심 사회, 디지털 기술 발전, 소비 문화, 장시간 노동 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시간 부족은 신체적 피로와 정신건강 악화, 인간관계 약화, 삶의 만족도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회 문제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개인은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가치를 재정립하고 사회 역시 인간다운 삶과 여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많은 시간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의미 있는 방식으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내용을 개괄하는 질문 3가지. 현대인이 지속적으로 시간 부족을 느끼는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 스마트폰과 디지털 기술은 시간 사용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개인과 사회는 시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주제, 현대인의 타인과의 비교 문제에 대한 심층 분석.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타인과 비교하며 살아가고 있다. 과거에도 인간은 주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경향이 존재했지만 오늘날에는 그 범위와 강도가 훨씬 커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SNS의 발달로 인해 사람들은 가족, 친구, 직장 동료뿐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게 되었다. 누군가는 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는 경제적으로 성공한 삶을 살며, 또 다른 누군가는 행복한 인간관계를 보여준다. 이러한 정보는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줄 수도 있지만, 동시에 열등감과 불안, 자존감 저하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현대 사회의 경쟁 중심 문화와 성공 지향적 가치관은 인간이 자신만의 속도와 기준을 잃게 만들며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살아가도록 압박한다. 따라서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문제는 단순한 개인 심리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 사회 구조, 디지털 환경, 인간관계, 정신건강과 깊게 연결된 중요한 사회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인간이 왜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심리학에서는 인간이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타인과 비교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한다. 이는 반드시 부정적인 현상만은 아니다. 예를 들어 더 뛰어난 사람을 보며 동기를 얻고 성장하려는 욕구를 가지는 것은 긍정적 비교가 될 수 있다. 학생이 성적이 좋은 친구를 보고 공부 의욕을 얻거나 운동선수가 더 뛰어난 경쟁자를 보며 노력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즉, 적절한 비교는 인간 발전과 자기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비교가 지나치게 강해지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때 발생한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비교 대상이 지나치게 많아졌다는 점이 특징이다. 과거에는 학교나 마을 공동체처럼 제한된 범위 안에서 비교가 이루어졌다면 오늘날에는 SNS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의 삶까지 비교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젊은 나이에 성공한 사업가를 보며 자신이 뒤처졌다고 느끼고 누군가는 또래 친구의 결혼이나 경제적 성공을 보며 불안감을 느끼기도 한다. 이러한 비교는 끝이 없으며 결국 자신에 대한 만족감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소셜미디어, SNS는 비교 문화를 심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사람들은 SNS에서 여행사진, 명품 소비, 행복한 인간관계, 성공적인 직장생활 같은 긍정적인 모습만 공유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실제 삶에서는 누구나 어려움과 실패를 경험하지만 온라인 공간에서는 성공과 행복만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은 타인의 삶이 항상 자신보다 더 완벽하다고 착각하게 된다. 왜 나만 이렇게 부족한가?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성공하지 못했는가? 와 같은 생각은 열등감과 자존감 저하를 심화시킬 수 있다. 이는 비교가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심리적 고통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경제적 비교 역시 현대인의 불안을 증가시키는 요소 중 하나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돈과 소비 수준이 사회적 성공의 중요한 기준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은 더 좋은 집, 더 비싼 자동차, 더 높은 연봉을 가진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도 한다. 특히 SNS와 광고는 소비 욕구를 자극하며 성공한 삶의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보여준다. 이로 인해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 실제보다 더 부족하게 느껴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경제학에서는 절대적 소득보다 상대적 소득 만족도가 행복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외모 비교 문제 역시 현대 사회에서 매우 심각한 현상 중 하나이다. 미디어와 SNS는 특정한 미의 기준을 반복적으로 제시하며 사람들에게 외모 압박을 준다. 특히 젊은 세대는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와 자신을 비교하며 외모 콤플렉스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사람들은 과도한 다이어트나 성형수술에 의존하기도 하며 이는 신체 이미지 불안, 바디 이미지 앵자이어티로 이어질 수 있다. 문제는 외모 비교가 끝없는 경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완벽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가 지속될수록 만족감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학업과 직업 성취 비교 역시 현대인의 스트레스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학생들은 시험 성적과 대학 진학 문제에서 끊임없이 비교를 경험하며 직장인들은 승진과 연봉, 사회적 위치를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한다. 특히 경쟁 중심 사회에서는 실패를 개인 능력 부족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비교로 인한 심리적 압박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성취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보다 항상 더 뛰어난 사람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기도 한다. 흥미로운 점은 비교가 인간의 행복 인식 자체를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실제로 삶이 안정적이고 충분히 만족할 만한 상태에 있어도 주변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행복감이 감소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사람도 친구가 더 높은 연봉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갑자기 자신의 삶에 불만을 느끼기도 한다. 이는 행복이 단순히 객관적 조건이 아니라 상대적 인식과도 깊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타인과의 비교는 정신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속적인 비교는 자존감 저하, 불안감, 우울감, 무기력감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자신을 항상 부족한 존재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자기 비난과 실패 공포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일부 사람들은 비교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 소비 중독이나 과도한 자기계발에 의존하기도 하지만 이는 근본적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그렇다면 현대인은 어떻게 비교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비교 자체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비교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타인과 비교하기보다 과거의 자신과 비교하며 성장 여부를 평가하는 태도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는 어제보다 얼마나 발전했는가?를 기준으로 삶을 바라보는 방식은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SNS 사용 방식에 대한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 사람들은 SNS 속 모습이 현실의 일부만 보여준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즉, 타인의 삶 역시 어려움과 고민을 포함하고 있으며 온라인에 보이는 모습만으로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자신만의 가치와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대 사회는 성공의 기준을 획일적으로 제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 성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은 인간관계나 심리적 안정에 더 큰 가치를 둘 수도 있다. 따라서 타인의 기준보다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고민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사회 차원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 지나친 경쟁과 비교를 조장하는 문화보다 다양성과 개인의 속도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 교육 역시 단순한 성적 경쟁보다 자기 이해와 자존감 형성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현대인의 비교 문제는 단순한 개인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SNS 문화, 경쟁 사회, 소비 중심 가치관 속에서 심화되는 사회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적절한 비교는 성장의 동기가 될 수 있지만 지나친 비교는 자존감 저하와 정신건강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우리는 타인의 삶을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기보다 자신의 가치와 방향 속에서 삶을 바라보는 태도를 배울 필요가 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남보다 더 나은 삶이 아니라 자신에게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내용을 개괄하는 질문 3가지. 현대 사회에서 타인과의 비교 문제가 심화되는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 SNS와 경쟁 문화는 인간의 자존감과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현대인은 타인과의 비교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